일본 해군의 가장 막강한 함대가 공격을 펼치고 있다. 연합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대형 함포가 장전돼 있다. 적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로막고 나선 유일한 부대는 한 줌도 안 되는 미국의 소형 전함들과 비행기들이다. 용기 100배의 미 구축함 함대가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인 전설적인 야마토함이 이끄는 거대한 일본의 대함대에 맞선다. 지금부터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적의 맹공에 맞섰던 수병과 공군들의 영웅적인 무용담을 경험해보고 일본 해군의 최후를 지켜볼 것이다. (1944년 10월 24일) 미 제3함대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극히 중요한 임무 수행에 나섰다. 일본 해군의 가장 막강한 함대인 중앙전력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다. 미군으로선 이들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는데 이 대형 함대는 필리핀을 공격 중인 연합군의 지상군에게 큰 위협이 됐다. 23살의 헬다이버 추종사 닉 펠러 대위는 먹이를 발견한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Only when I came through the clouds did I see all of these Japanese ships racing in corkscrew patterns on the water below. So I picked out the largest ship I could find and homed in on that ship. It was the largest target I'd ever seen. 펠러의 표적은 사실 지금껏 바다에 띄어진 선박 중 가장 크고 중무장된 전함인 일본군의 기암 야마토호였다. 이 72,000톤의 야수는 역사상 가장 막강한 함포를 휘둘렀다. 야마토호의 18인치 주포는 1360kg의 포탄을 40km 밖까지 날릴 수 있었다. The Yamato was launched with the intention of destroying any enemy battleship at a standoff range, which is to say the 18-inch guns of the Yamato were meant to destroy the U.S. fleet before the U.S. fleet could ever get off a shot. 야마토와 그 자매함인 무사시, 그리고 27척의 중앙군 함대가 연합군 지상군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었다. 펠러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다. We moved into an attack formation with principle for dive bombing to attack out of the sun. This gave us the best chance of coming in without the gunners on the deck being able to shoot up at us. 야마토가 150문의 대공포를 발포했다. 펠러는 폭풍의 눈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의 헬다이버는 갑판을 뚫는 450kg짜리 폭탄 한 발만을 탑재하고 있었다. 펠러는 최대한 가깝게 급강하기 위해 자신의 비행기를 곧장 표적을 향해 겨눠야 했다. 그리고 적의 화기가 내뿜는 불꽃 속으로 바로 나아갔다. 펠러는 공기를 가르며 거의 수직으로 3000m를 돌진해 야마토함에 점점 다가갔다. The important factor is to make sure that we're on target. Somewhere below 1,000 feet, I realized I had no more time, and I pressed the button on the bomb release. 마지막 순간, 그는 조종관을 뒤로 제쳐 부지의 중력 가속도를 받으며 상승했다. 그는 표적을 뒤돌아보았다. My hit had turned out to be an extremely lucky hit because it hit one of the very few unarmed sections of this battleship. 펠러의 폭탄은 갑판을 뚫고 들어가 전황 깊숙한 지점에서 폭발했다. When it exploded below the water level, it caused two huge holes to open in the hull of the ship. 3,000 metric tons of water flooded into the ship.
야마토는 5도 정도 기울어졌다. 하지만 야마토의 선체는 1150개의 방수 구획실로 이뤄진 벌집처럼 되어 있었다. 피해 복구팀이 신속히 배를 정비했다. 하지만 공습을 받은 다른 세 대의 전함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야마토호의 자매함인 무사시호는 시부야해의 바닥에 가라앉았다. 공습에 나선 259대의 비행기 가운데 격추된 건 18대뿐이었다. 중앙군의 사령관인 구리다 다케오 제독은 함대에 회항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미 해군의 또 하나의 승리인 듯 보였지만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 막 1회전을 마쳤을 뿐이었다. 전쟁 말기, 일본은 연합군의 거침없는 진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야만 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20만 명의 병력을 필리핀 레이터 섬에 상륙시켰다. 이 침국은 일본의 주요 보급선을 심각히 위협했고 일본으로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전투였다. If the Japanese lose the Philippines, their lines of supply between Japan and the Dutch East Indies will be severed. They will no longer be able to function as a wartime economy. So if Japan loses the Philippines, the war is over. 일본의 항모에 주둔하는 항공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대형 전함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쇼고 혹은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과감한 전술을 짜냈다. 목표는 전함의 대형 함포로 메가더의 침공군을 격퇴시키는 것이었다. 쇼고 작전에 따라 일본 해군은 3개로 나뉘어졌다.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군은 산 베르나르도 해협을 통과해 레이테 섬으로 진격한다. 남군은 수리가오 해협으로부터 메가더의 지상군을 향해 북진한다. The plan is to get these forces through these heavily guarded waterways and to approach Leyte as in a pincher movemen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이 작전의 성패는 속임수였다. 북군은 이미 괴멸된 항공모함 함대가 건재한 것처럼 꾸며 유인책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미국의 불 홀시 장군이 이끄는 막강 제3함대를 꿰어내기를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레이테 섬으로 향하는 수로가 중앙군에게 활짝 열리게 된다. 중앙군에 대한 공습이 성공한 것에 고무된 홀시가 미끼를 물고 말았다. 그는 구리다가 퇴각한 걸로 믿고 일본의 항모 함대를 쫓아 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회항을 한 지 2시간 후 구리다 장군은 야마토호와 남은 함대의 지시에 진로를 돌려 다시 레이테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10월 25일) 이른 아침 이들은 필리핀의 사마르 섬 해안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6시 35분 이들은 수평선 저편 40km 지점에서 함선의 마스트를 발견했다. 일본군의 망루에는 정밀한 관찰 장비가 없었다. 이들은 전방의 이 전함들이 홀시의 제3함대 중 일부라 판단했는데 이는 완전한 오판이었다. 이들은 미 제7함대의 기동부대인 테이피3로 지상군을 지원하고 잠수함을 정찰하는 소규모 수전함들이었다. Taffy 3 is a small detachment of worker bees which has no business being in the same ocean as the Great Yamato. The last thing they ever expected, this small task unit, was to be thrown into action against a main Japanese battle force, but that's exactly what happens in the battle off Samar. 테이피3는 소규모의 호위 항공모함 6척, 구축함 3척, 그리고 호위 구축함 4척 등 13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미국 전함들은 5인치포가 장착돼 있었다. 일본의 중앙군은 전함 4척, 중순양함 6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11척 등 23척의 군함을 자랑했다. 야마토 혼자서만
18.1인치 포 9문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중량은 테이피3 군함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했다. 테이피3의 선상에 있던 승무원들은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일본의 중앙군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다. All of a sudden appearing on the radar screen was this block bigger than a silver dollar. I said, oh my God. I was speechless, so I just turned, ran up to the bridge, and the captain was there, and I stood there and listened to him orate. All hands general quarters were being attacked. 오전 6시 59분, 야마토호의 18인치 함포가 테이피3를 향해 발포됐다. 바야흐로 해전 역사상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전투 중 하나가 펼쳐진 것이다. 공해상에서 펼쳐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1944년 10월 25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규모가 컸던 해전 중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의 중앙군은 미국의 소규모 함대인 테이피3의 포격을 시작했다. 야마토 전함의 거대한 함포가 불꽃을 뿜어댔다. 구리다의 함대는 여기 있고 테이피3는 여기 남동쪽 32km 지점에 있다. 이들은 이곳 레이트 해변에 자리한 20만 명의 미군을 보호해줄 연합군의 유일한 함선들이었다. 일본의 구리다 다케오 제독은 자신이 홀시 제독의 제3함대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작전을 지시했다. 23척의 중앙군은 일반적인 순양 대응을 펼쳤다. 짧은 중대로 나란히 서는 것이었다. 보통은 적을 발견하게 되면 전함들은 일렬 중대로 기동작전을 펼친다. 배점과 모든 함포를 적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리다는 서둘러 홀시를 격파하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에 강력한 전투형 중대로 서는 대신 성급하게 일반적인 공격을 지시했다. 그의 병력은 그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는 다가올 전투에서 전술적 실수로 작용하게 된다. 테이피3의 사령관 클리프턴 지기 스프레이그 소장은 수적으로도 화력도 열세인 걸 알고 신속히 반응했다. 스프레이그의 소형 호위 항공모함 6척은 구축함 3척과 호위 구축함 4척이 만든 방어진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항공모함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군 함대의 공격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항공모함의 동진을 지시했다. 동시에 모든 비행기들을 모아 공격하게 했다. 150기가 넘는 와일드캣과 어벤져들이 신속하게 발진했다. 구축함과 호위 구축함들은 보호용 연막을 피웠다. 이들은 화학 연막탄을 사용했고 굴뚝에 직접 연료유를 부어넣었다. 항공모함이 피신을 하는 동안 구축함 부대는 기동작전을 펼쳤다. We wer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shield our group from the big bad wolves. And when we were going back and forth making this initial smoke screen, they tended to shoot a little bit more at us. And we started getting pretty nervous about it, all the splashes around us. 점점 접근 중인 일본군 함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전함은 USS 존스턴이었다. 존스턴호의 함장인 어네스트 에반스 중령은 싸워보지도 않고 적에게 기세가 꺾일 수는 없었다. 명령을 기다리다 못한 그가 공세에 나섰다. 마치 자살 임무나 다름없어 보였는데 그는 전속력으로 왼쪽을 향하도록 지시했다. 존스턴호는 방어 대응에서 빠져나와 적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I'd talked to the captain, and the only thing I mentioned to him, please don't let us go down with our torpedoes aboard.
I'd been in the Battle of Guadalcanal 2 years earlier in that on a destroyer, and we didn't fire any of our torpedoes. So I wanted to get those fired. He said, well, let's go ahead and make our torpedo attack. 효과적인 어뢰 공격을 위한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에반스는 8.8km 이내까지 적에게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함포는 그보다 서너 배는 사거리가 더 길었다. 야마토 함포에 한 발만 맞아도 존스턴호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 일본군이 반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보다 훨씬 멀리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존스턴은 적의 일제 사격 공세를 지그재그로 피하면서 거침없이 뚫고 나아갔다. 에반스는 승무원들에게 물살이 튀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다. 이 방어 전술에서 전함은 적의 포탄이 떨어져 물기둥이 치솟는 곳으로 진로를 잡았다. 적 사수들이 같은 지점에 포탄을 2번 쏘지는 않을 거라고 모험을 한 것이었다. You head directly for it in the hope that he'll change his the settings on his either elevation or his training of the gun for the next shot. 존스턴호는 적 순양함 16km 지점까지 접근했는데 이는 5인치 포를 쏠 수 있는 거리였다. 오전 7시 10분 존스턴은 선도 중순양함인 쿠마노오를 향해 발포했다. I don't think we can force through the armor siding of a cruiser, but we could rough them up a little bit and knock off some of their smaller gun crews and things like that. 사납게 몰아치는 5분 동안 존스턴호의 주포는 200발이 넘게 퍼부어댔다. (25kg) 포탄들이 쿠마노의 함교에서 폭발했다. 존스턴은 어뢰 발사 준비를 마친 채 거대한 적함을 향해 돌진했다. 존스턴호는 플래처급 구축함으로 정찰과 함께 소어뢰정과 잠수함의 방어용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존스턴처럼 무게가 겨우 2100톤에 불과했던 구축함들은 빈약한 장갑 때문에 깡통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쿠마노는 존스턴보다 6배나 더 컸는데 길이는 축구장 2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길었다. 그리고 배 전체가 중무장돼 있었다. 존스턴은 쿠마노보다 약간 빨랐다. 하지만 쿠마노의 무기면에서 존스턴을 압도했다. 이 미 구축함의 유일한 희망은 갑판에 있는 2대의 발사대로부터 강력한 마크 15 어뢰 열대를 표적에 명중시키는 것이었다. 존스턴은 어뢰 사정 거리 내로 밀고 들어갔다. 놀랍게도 충격을 받은 적의 사수들은 단 한 발도 맞추질 못했다. 존스턴의 어뢰 사수는 표적을 겨냥했다. 이들은 적함의 속도와 어뢰가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정확하게 조준해서 발사해야 했다. 에반스 함장의 명령에 따라 강한 압축 공기가 어뢰를 물속으로 발진시켰다. 각 어뢰의 파괴력은 막강했는데 약 375kg의 고성능 폭탄이 들어있었다. 어뢰를 발사한 존스턴은 재빨리 멀리 벗어났다. 어뢰들은 수중 약 1.8m 깊이에서 27노트의 속도로 표적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쿠마노에 정확히 적중한 것이었다. The Kumano has her bow blown off by one of the torpedoes from the Johnston. She shears out of line, crippled, and a second cruiser, the Suzuya, pulls out as well to stand alongside. And so right off the bat, at the battle's outset, owing to Captain Evans's audacity in attacking alone, 2 of the 6 Japanese heavy cruisers are out of the fight in the first 10 minutes. 하지만 존스턴은 승리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존스턴과 11km 거리에 전함 콩고호가 있었는데 공격이 용이한 거리였다.
오전 7시 30분, 콩고는 14인치 포 3발을 발사했다. 680kg의 포탄이 초속 790m의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철갑도 뚫을 수 있는 포탄은 존스턴의 갑판과 기관실을 산산조각냈고 배의 속도를 반으로 떨어뜨렸다. 속도는 17노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몇 초 후 야마토호에서 발사된 걸로 보이는 6인치 포탄 3발이 함교를 박살냈다. It just felt like the ship was picked up and shaken. Our mast main was snapped in two. I'm standing with my head out of the direction, and I see this mast coming down. Complete chaos. 일본군의 포탄은 존스턴의 후미에 있는 전기로 작동하는 5인치 포탑을 마비시켰다. My gun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gun director. But when that hit occurred, everything went blank. My sound-powered earphones went blank. We lost all electric power to the gun. We were completely out of commission. 갑판엔 피가 넘쳐 흘렀다. 에반스 함장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전함의 지휘를 포기하지 않았다. Captain Evans is forced to abandon the bridge and to move to the aft steering station. Nobody is left on the bridge. It's filled with gore. It's just a scene of unimaginable carnage. 놀랍게도 존스턴호의 피해 복구팀은 5인치 포탑 중 2개의 동력을 복구해냈다. 에반스 함장은 계속 싸우기로 마음을 굳혔고 존스턴도 계속해서 발포를 냈다. 다른 함정들은 어뢰를 사용할 준비를 했다. 테피3 비행단의 조종사들은 빈약한 무장의 비행기를 몰고 일본 중앙군의 거대한 바다 요새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했다. 어울리지 않은 시합으로 시작된 전투는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1944년 10월 25일 테피3의 소항모에서 출격한 미국의 조종사들은 일본의 중앙군이 자국의 함대를 괴멸시키는 걸 막기 위해 필사적인 비행을 감행했다. 이 전투기와 극강화 폭격기들은 지상 공격과 대잠 공격용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의 무기는 대형 일본군 함대를 상대로는 쓸모가 없었다. Many of them armed with nothing other than depth charges or machine gun bullets, in some cases almost nothing at all. And their job is to bear down that center force and do something, anything, to prevent their carriers from being run down like dogs on a highway and slaughtered by these massive ships. 라치델 로비 대위는 FM2 와일드캣 전투기를 타고 호위 항모 갬비어 베이 호에서 출격했다. 이 24살의 조종사는 자신의 전투기를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고 들어갔다. You don't get scared. You get scared afterward, not during. 로비는 360m 상공에서 59경 기관총으로 일본의 구축함을 향해 맹공격을 가했다. I aimed at the torpedoes, which are midships, because if I put the torpedoes out of existence, that put them basically out of existence. 곧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자매 호위 항공모함군 테피1과 테피2에서 공격을 지원할 와일드캣과 어벤저를 출격시켰다. 오전 7시 15분이 되자 수백 대의 연합군 비행기가 하늘을 뒤덮었는데 이들의 용기에 찬 결행으로 인해 일본군 함대는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상황이 공세로 돌아서자 구축함 호엘호와 히어맨호가 어뢰 공격을 감행할 기회를 갖게 됐다. 히어맨의 어뢰는 의도한 표적을 벗어났지만 야마토호를 향해 돌진했다. 이 일본군의 기함은 다가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를 했다. FM2 와일드캣의 조종석에서 라치델 로비는 일본군의 기함이 퇴각하는 걸 목격하고 59경 기관총 공격을 감행했다.
I started shooting at the anti-aircraft positions on the foredeck because they're unprotected. They're just out in the open. But then eventually I got to the point I couldn't bear on them because I was too low. That's when I shot at the bridge. I stopped firing because I ran out of ammunition. 전투기와 어리의 공격을 받자 놀랍게도 전함 야마토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질 않았다. 하지만 구리다의 중앙군은 여전히 치명적인 화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오전 7시 35분 미군의 소형 호위 구축함 사무엘 B. 로버츠호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로버츠호는 어리의 공격을 위해 중순양함 초카이호를 향해 나아갔다. 사무엘 B. 로버츠호는 통상 D라고 칭하는 호위 구축함으로 잠수함 수색을 위해 만들어진 존스턴 같은 구축함보다 더 크기가 작다. 로버츠호는 5인치포 2문과 3기의 MK-15 어뢰로 무장하고 있었다. 초카이호는 로버츠호에 비해 길이는 2배, 무게는 10배에 달했으며 무기는 15배나 더 많았다. Here is a destroyer escort doing something she was never built to do. Here are her men doing things they were never trained to do, but they did it. 로버츠호가 전진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엉망이 돼버린 구축함 존스턴호가 힘겹게 후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18살의 잭 유센 일병은 존스턴호 갑판에 있던 에반스 함장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There was Captain Evans on the back. He's giving orders. And we all said, look, that's Captain Evans on there, my God. And as he comes by us, he was saluting. He went like this, just like this, and gave a quick salute to our captain. 연막탄에 몸을 숨긴 채 로버츠호는 초카이호 4km 전방까지 접근했다. We could see his two front 8-inch gun turrets turning toward us. And I swear to God, it looks like he was coming right between my eyes. 초카이호는 8인치 포탄을 발사했는데 포탄의 무게는 각각 136kg이었다. 하지만 로버츠호가 너무 가깝게 접근해서 이 순양함은 포를 더 낮게 내릴 수가 없었고 포탄은 머리 위로 지나갔다. 로버츠호가 발사한 7.2m 길이의 MK-15 어뢰 3기가 물살을 가르며 초카이호를 향해 나아갔다. 어뢰는 일본군 중순양함에 그대로 명중했다. We didn't know any better. 18-year-olds, 19-year-olds. We were cheering like it was a baseball game. 이어 로버츠호는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We started now dueling with them with our two 5-inch gun. That's all we had left. A 5-inch shell would bounce right off their hull. So our two gunners were aiming at the upper works. 무려 60분 동안 로버츠호는 10배에서 30배나 더 큰 적을 상대로 포탄을 날렸다. 로버츠호는 5인치 탄을 600발 이상 쏘았다. 하지만 오전 8시 51분 로버츠호는 여러 발의 결정타에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We took a salvo of 6 8-inch shells on the gun that's like mine up front, only in the back, 40 millimeter back. When the smoke cleared, we found out through our gun captain that 42 gun is gone, disintegrated, gone. We knew all our shipmates. I knew two boys pretty close in that gun back there. And all I could do was think of those guys. They're gone. And that's when we knew that this is it. This is a fight to the finish. 분노에 찬 마지막 저항에서 로버츠호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후미의 5인치 포가 순양함 치쿠마호의 함귀에 불을 붙이고 3번 포탑을 파괴했다. 잠시 후 전함 콩고호의 14인치 포에서 발사된 3개의 포탄이 로버츠호에 충격을 가해왔는데 12m 크기의 구멍을 만들며 좌연 흘수선 근처를 완전히 찢어놓았다. You could drive a semi-truck through there. And we've taken on water, tons of water were going in.
Somebody yelled down, abandon ship. Abandon ship. Every man for himself. 오전 9시 35분, 유생과 그의 동료들은 배를 포기하고 구조되기만을 기도했다. 30분 후 사무엘 B. 로버츠원은 전함처럼 싸웠던 호위 구축함이라는 용감한 함선으로서의 해군 전설을 남기고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다. 89명의 승무원들도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테피스리의 이 깡통은 일본 함대의 압도적인 화력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1944년 10월 25일) 오전 9시 메가더의 지상 침공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의 영웅적인 어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테피스리의 소형 호위 항공모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제 경순양함 야기호가 4척의 구축함을 이끌고 손상당한 항공모함을 향해 어뢰 공격을 시작했다. 이들을 막을 위치에 있던 미군의 유일한 함선은 이미 난타를 당한 존스턴 호뿐이었다. 존스턴은 몇 남아있지 않은 5인치 포를 발포했다. Anytime we could get keyed in on something, we fired. And we kept firing as long as we could possibly could. 에반스 함장은 전속력으로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일본군 종대를 T자 형태로 가로막기 위해서였다. 이 T자 가로막기는 전통적인 해군 전술로서 함선이 적의 앞을 T자로 가로막으면서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수는 있지만 적은 오직 전방 무기밖에 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존스턴이 완전히 T자 막기를 하기 전에 야기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회전을 냈고 구축함들이 그 뒤를 따랐다. All of a sudden, they start turning one after another. Well, we had an idea then that something was up, and it was probably a torpedo attack. But their position was so bad that there was element of doubt. 일본군도 어뢰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의 93타입 롱랜스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성공을 거뒀던 어뢰 가운데 하나다. 최대 사거리가 32km에 450kg이 넘는 폭발물이 장착돼 있어 제대로만 맞추면 전함도 침몰시킬 수가 있었다. 모든 어뢰는 속도와 거리 그리고 항속 깊이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존스턴호의 움직임에 일본군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뢰를 발사했고 어뢰는 결국 표적을 빗나갔다. 존스턴은 다시 한번 항공모함을 구했지만 또다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5척의 일본군 전함은 이 고독한 구축함을 마구 두들겨 댔다. 존스턴은 공격자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포를 날렸지만 필연적인 결과를 비껴가기엔 이미 역부족이었다. 오전 9시 10분 심형타가 존스턴호에 적중했다. The early turning point was the gun 52 was hit, which was right and direct to the bridge. Well, it killed practically everyone in there, set 5-inch ammunition cases on fire, clouds of smoke. 마침내 존스턴호의 엔진은 가동을 멈췄고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적의 구축함들은 이 엉망진창의 함선을 에워싸고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The ship was just taking so many hits that they couldn't patch the holes fast enough, and it's just impossible to keep her afloat. 오전 9시 45분, 2시간 45분의 전투 끝에 에반스 함장은 배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 25분 후 존스턴호는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고 186명의 승무원들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존스턴과 테피3는 불가능한 일을 달성했다.
우리다 제독은 피해를 입지 않은 중앙군 20척에 대해 귀환 명령을 내렸다. 미 해군들과 조종사들의 결단력과 용기 덕분에 메가다의 레이테 섬 지상군은 무사할 수 있었다. 전투는 끝이 났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Admiral Sprague said that the simplest theory for Admiral Kurita's decision to turn around is he was simply taking too much damage to continue. And I think he's probably also starting to wonder if the show plan itself is still viable. His decision is somewhat mysterious, but I think in the context of all these factors, it's understandable. 일본의 중앙군을 되돌아가게 만든 대피3의 성공은 엄청난 희생을 동반했다. 구축함 2척, 항모 2척, 그리고 호위 구축함 1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침몰된 전함에서 거의 1000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그중엔 잭 유센, 밥 헤이건, 밥 홀렌바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서 구조되기까지 70시간을 버텨야 했다. 1000명 이상의 수병들과 해군 파일럿들이 전사했다. 이들의 영웅적인 복무 덕분에 대피3는 작전 중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데 대해 대통령 부대 표창도 수상했다. 존스턴호의 어네스트 에반스 함장은 승무원들과 함께 배를 포기했지만 결코 다시 볼 수는 없었다. 그에겐 사후의 명예훈장이 수여됐다. 그러나 막강한 야마토호에겐 아무런 명예도 없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함이라도 전투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님이 입증된 것이었다. This was really the only opportunity for the Yamato to get to do what she was built to do, which was to use these massive world-beating naval rifles to win a decisive battle against an American fleet. And so in turning away, Kurita, in a sense, betrayed the very essence of the Yamato's spirit. 사마르 전투 이후 야마토호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6개월 후인 1945년 4월 일본 제국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카미카제 임무를 위해 출항하게 된다. (1945년 4월 6일) 일본 해군은 태평양에서 최후의 필사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 텐고크는 천국이라는 뜻이었다. The Tango Plan is the naval incarnation of the kamikaze. This was a one-way suicide mission led by Yamato to speed down from the home islands and attack the American anchorage at Okinawa. If they lose Okinawa, the U.S. will have the staging base it needs to attack the southern home islands. And so this is really a crucial moment. 전함 야마토와 슈아 9척의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큐슈 남부에서 미국 잠수함에 의해 포착되었다. 다음 날인 4월 7일 아침, 미 항공모함에서 300대가 넘는 비행기들이 발진해 텐고크 부대와의 격전을 치르기 위해 날아갔다. 프란시스 페리 대위는 항공모함 매닝턴호에서 헬다이버를 몰고 1차 출격에 나섰다. 바로 한 달 전, 페리의 비행기는 야마토호의 살인적인 대공포에 걸려 거의 산산조각이 날 뻔했었다. We knew what we were getting into, and there was a lot of tense feelings. The Yamato hit me once. I had that feeling of, I'm going to get you. 페리는 전설의 커티스 SB-2C 헬다이버의 조종관을 잡았다. 선 오브 비치 세컨 클래스라는 별명의 이 비행기는 그의 전신인 SBD 돈틀리스보다 최고 속도도 더 빠르고 폭탄 적재량도 2배 이상이었다. 페리의 사단에 속한 모든 조종사들은 8개의 5인치 로켓과 450kg의 철갑포탄 2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야마토가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When the American planes first show up, they're greeted by what one pilot describes as looking down the cone of a volcano, namely the 18-inch main battery of Yamato, trained as high as they can go. So it was absolutely harrowing for these pilots to be confronted with this. 오후 12시 20분,
페리는 910m 상공에서 표적을 향해 정확히 무기를 조준했다. I used my 20mm cannons to help me aim because I had tracers. And if the tracers were flying straight, then I knew I was flying straight. I could see my tracers going into the Yamato, and I'd drop both the 8 rockets and the 1,000-pound bombs at the same time. 페리의 폭탄은 야마토 전함의 후미 상부 구조를 강타했다. 다른 헬다이버들도 마구 공격을 퍼부었다. On the forward hit, I could see smoke and that type of thing. On the aft hit, I could see fire. 몇 대의 비행기들은 치명적인 대공포와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은 야마토의 대공포 대부분을 파괴했다. 2차 폭격기들의 길이 훤히 열린 것이었다. 마치 자살 임무나 다름없어 보였는데 그는 전속력으로 왼쪽을 향하도록 지시했다. 존스턴호는 방어 대형에서 빠져나와 적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I'd talked to the captain, and the only thing I mentioned to him, please don't let us go down with our torpedoes aboard. I'd been in the Battle of Guadalcanal 2 years earlier in that on a destroyer, and we didn't fire any of our torpedoes. So I wanted to get those fired. He said, well, let's go ahead and make our torpedo attack. 효과적인 어뢰 공격을 위한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에반스는 8.8km 이내까지 적에게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함포는 그보다 서너 배는 사거리가 더 길었다. 야마토 함포에 한 발만 맞아도 존스턴호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 일본군이 반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보다 훨씬 멀리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존스턴은 적의 일제 사격 공세를 지그재그로 피하면서 거침없이 뚫고 나아갔다. 에반스는 승무원들에게 물살이 튀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다. 이 방어 전술에서 전함은 적의 포탄이 떨어져 물기둥이 치솟는 곳으로 진로를 잡았다. 적 사수들이 같은 지점에 포탄을 2번 쏘지는 않을 거라고 모험을 한 것이었다. You head directly for it in the hope that he'll change his the settings on his either elevation or his training of the gun for the next shot. 존스턴호는 적 순양함 16km 지점까지 접근했는데 이는 5인치 포를 쏠 수 있는 거리였다. 오전 7시 10분 존스턴은 선도 중순양함인 쿠마노오를 향해 발포했다. I don't think we can force through the armor siding of a cruiser, but we could rough them up a little bit and knock off some of their smaller gun crews and things like that. 사납게 몰아치는 5분 동안 존스턴호의 주포는 200발이 넘게 퍼부어댔다. (25kg) 포탄들이 쿠마노의 함교에서 폭발했다. 존스턴은 어뢰 발사 준비를 마친 채 거대한 적함을 향해 돌진했다. 존스턴호는 플래처급 구축함으로 정찰과 함께 소어뢰정과 잠수함의 방어용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존스턴처럼 무게가 겨우 2,100톤에 불과했던 구축함들은 빈약한 장갑 때문에 깡통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쿠마노는 존스턴보다 6배나 더 컸는데 길이는 축구장 2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길었다. 그리고 배 전체가 중무장돼 있었다. 존스턴은 쿠마노보다 약간 빨랐다. 하지만 쿠마노의 무기면에서 존스턴을 압도했다. 이 미 구축함의 유일한 희망은 갑판에 있는 2대의 발사대로부터 강력한 마크 15 어뢰 열대를 표적에 명중시키는 것이었다. 산 베르나르도 해협을 통과해 레이테 섬으로 진격한다.
남군은 수리가우 해협으로부터 메가드의 지상군을 향해 북진한다. The plan is to get these forces through these heavily guarded waterways and to approach Leyte as in a pincher movemen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이 작전의 성패는 속임수였다. 북군은 이미 개멸된 항공모함 함대가 건재한 것처럼 꾸며 유인책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미국의 불홀시 장군이 이끄는 막강 제3함대를 꿰어내기를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레이테 섬으로 향하는 수로가 중앙군에게 활짝 열리게 된다. 중앙군에 대한 공습이 성공한 것에 고무된 홀시가 미끼를 물고 말았다. 그는 구리다가 퇴각한 걸로 믿고 일본의 항모 함대를 쫓아 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회항을 한 지 2시간 후 구리다 장군은 야마토호와 남은 함대의 지시에 진로를 돌려 다시 레이테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10월 25일) 이른 아침, 이들은 필리핀의 사마르 섬 해안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6시 35분, 이들은 수평선 저편 40km 지점에서 함선의 마스트를 발견했다. 일본군의 막로에는 정밀한 관찰 장비가 없었다. 이들은 전방의 이 전함들이 홀시의 제3함대 중 일부라 판단했는데 이는 완전한 오판이었다. 이들은 미 제7함대의 기동부대인 테이피3로 지상군을 지원하고 잠수함을 정찰하는 소규모 소전함들이었다. Taffy 3 is a small detachment of worker bees which has no business being in the same ocean as the Great Yamato. The last thing they ever expected, this small task unit, was to be thrown into action against a main Japanese battle force, but that's exactly what happens in the Battle off Samar. 테이피3는 소규모의 호위 항공모함 6척, 구축함 3척, 그리고 호위 구축함 4척 등 13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미국 전함들은 5인치푸가 장착돼 있었다. 일본의 중앙군은 전함 4척, 중순양함 6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11척 등 23척의 군함을 자랑했다. 야마토 혼자서만 18.1인치 포 9문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중량은 테이피3 군함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했다. 테이피3의 선상에 있던 승무원들은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일본의 중앙군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다. All of a sudden appearing on the radar screen was this blah bigger than a silver dollar. I said, oh my God. I was speechless, so I just turned, ran up to the bridge, and the captain was there, and I stood there and listened to him orate. All hands general quarters were being attacked. 오전 6시 59분, 야마토호의 18인치 함포가 테이피3를 향해 발포됐다. 바야흐로 해전 역사상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전투 중 하나가 펼쳐진 것이다. 공해상에서 펼쳐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1944년 10월 25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해전 중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의 중앙군은 미국의 소규모 함대인 테이피3의 포격을 시작했다. 야마토 전함의 거대한 함포가 불꽃을 뿜어댔다. 구리다의 함대는 여기 있고 테이피3는 여기 남동쪽 32km 지점에 있다. 이들은 이곳 레이테 해변에 자리한 20만 명의 미군을 보호해줄 연합군의 유일한 함선들이었다. 일본의 구리다 다케오 제독은 자신이 홀시 제독의 제3함대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작전을 지시했다. 23척의 중앙군은 일반적인 순양 대응을 펼쳤다. 짧은 중대로 나란히 서는 것이었다. 보통은 적을 발견하게 되면
전함들은 일렬 총대로 기동작전을 펼친다. 배점과 모든 함포를 적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리다는 서둘러 홀씨를 격파하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에 강력한 전투형 중대로 서는 대신 성급하게 일반적인 공격을 지시했다. 그의 병력은 그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는 다가올 전투에서 전술적 실수로 작용하게 된다. 테이피스리의 사령관 클리프턴 G.G. 스프레이그 소장은 수적으로도 화력도 열세인 걸 알고 신속히 반응했다. 스프레이그의 소형 호위 항공모함 6척은 구축함 3척과 호위 구축함 4척이 만든 방어진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항공모함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군 함대의 공격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항공모함의 동진을 지시했다. 동시에 모든 비행기들을 모아 공격하게 했다. 150기가 넘는 와일드캣과 어벤져들이 신속하게 발진했다. 구축함과 호위 구축함들은 보호용 연막을 피웠다. 이들은 화학 연막탄을 사용했고 굴뚝에 직접 연료유를 부어넣었다. 항공모함이 피신을 하는 동안 구축함 부대는 기동작전을 펼쳤다. We wer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shield our group from the big bad wolves. And when we were going back and forth making this initial smoke screen, they tended to shoot a little bit more at us. And we started getting pretty nervous about it, all the splashes around us. 점점 접근 중인 일본군 함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전함은 USS 존스턴이었다. 존스턴호의 함장인 어네스트 에반스 중령은 싸워보지도 않고 적에게 기세가 꺾일 수는 없었다. 명령을 기다리다 못한 그가 공세에 나섰다. 이 수직으로 3,000m를 돌진해 야마토함에 점점 다가갔다. The important factor is to make sure that we're on target. Somewhere below 1,000 feet, I realized I had no more time, and I pressed the button on the bomb release. 마지막 순간, 그는 조종관을 뒤로 제쳐 부지의 중력 가속도를 받으며 상승했다. 그는 표적을 뒤돌아보았다. My hit had turned out to be an extremely lucky hit because it hit one of the very few unarmed sections of this battleship. 펠러의 폭탄은 갑판을 뚫고 들어가 전항 깊숙한 지점에서 폭발했다. When it exploded below the water level, it caused 2 huge holes to open in the hull of the ship. 3,000 metric tons of water flooded into the ship. 야마토는 5도 정도 기울어졌다. 하지만 야마토의 선체는 1,150개의 방수 구획실로 이뤄진 벌집처럼 되어 있었다. 피해 복구팀이 신속히 배를 정비했다. 하지만 공습을 받은 다른 세대의 전함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야마토호의 자매함인 무사시호는 시부야해의 바닥에 가라앉았다. 공습에 나선 259대의 비행기 가운데 격추된 건 18대뿐이었다. 중앙군의 사령관인 구리다 다케오 제독은 함대에 회항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미 해군의 또 하나의 승리인 듯 보였지만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 막 1회전을 마쳤을 뿐이었다. 전쟁 말기, 일본은 연합군의 거침없는 진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야만 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20만 명의 병력을 필리핀 레이터 섬에 상륙시켰다. 이 침국은 일본의 주요 보급선을 심각히 위협했고
일본으로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전투였다. If the Japanese lose the Philippines, there are lines of supply between Japan and the Dutch East Indies will be severed. They will no longer be able to function as a wartime economy. So if Japan loses the Philippines, the war is over. 일본의 항모에 주둔하는 항공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대형 전함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쇼고 혹은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과감한 전술을 짜냈다. 목표는 전함의 대형 함포로 메가더의 침공군을 격퇴시키는 것이었다. 쇼고 작전에 따라 일본 해군은 3개로 나뉘어졌다. 후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군은 일본 해군의 가장 막강한 함대가 공격을 펼치고 있다. 연합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대형 함포가 장전돼 있다. 적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로막고 나선 유일한 부대는 한 줌도 안 되는 미국의 소형 전함들과 비행기들이다. 용기 100배의 미 구축함 함대가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인 전설적인 야마토함이 이끄는 거대한 일본의 대함대에 맞선다. 지금부터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적의 맹공에 맞섰던 수병과 공군들의 영웅적인 무용담을 경험해보고 일본 해군의 최후를 지켜볼 것이다. 1944년 10월 24일 미 제3함대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극히 중요한 임무 수행에 나섰다. 일본 해군의 가장 막강한 함대인 중앙전력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다. 미군으로선 이들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는데 이 대형 함대는 필리핀을 공격 중인 연합군의 지상군에게 큰 위협이 됐다. 23살의 헬다이버 추종사 닉 펠러 대위는 먹이를 발견한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Only when I came through the clouds did I see all of these Japanese ships racing in corkscrew patterns on the water below. So I picked out the largest ship I could find and homed in on that ship. It was the largest target I'd ever seen. 펠러의 표적은 사실 지금껏 바다에 띄어진 선박 중 가장 크고 중무장된 전함인 일본군의 기암 야마토호였다. 이 7만 2천 톤의 야수는 역사상 가장 막강한 함포를 휘둘렀다. 야마토호의 18인치 주포는 1360kg의 포탄을 40km 밖까지 날릴 수 있었다. The Yamato was launched with the intention of destroying any enemy battleship at a standoff range, which is to say the 18-inch guns of the Yamato were meant to destroy the U.S. fleet before the U.S. fleet could ever get off a shot. 야마토와 그 자매함인 무사시 그리고 27척의 중앙군 함대가 연합군 지상군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었다. 펠러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다. We moved into an attack formation. It was principle for dive bombing to attack out of the sun. This gave us the best chance of coming in without the gunners on the deck being able to shoot up at us. 야마토가 150문의 대공포를 발포했다. 펠러는 폭풍의 눈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의 헬다이버는 갑판을 뚫는 450kg짜리 폭탄 한 발만을 탑재하고 있었다. 펠러는 최대한 가깝게 급강하기 위해 자신의 비행기를 곧장 표적을 향해 겨눠야 했다. 그리고 적의 화기가 내뿜는 불꽃 속으로 바로 나아갔다. 펠러는 공기를 가르며